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S&P 500은 0.21% 상승하며 5,800에 다시 안착하면서 3일간의 하락세를 끊었는데요. 반면 다우는 IBM과 허니웰 등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소폭 하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역시 테슬라가 주도했는데요.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어제 장 마감 후 발표한 이후 나스닥을 견인하며 22%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셀은 어제까지 이어졌던 급락을 멈추고 지지선을 지켜냈습니다. 오늘은 국채금리도 하락하고 경기 지표들도 개선되면서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요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P는 어제 장 마감 후 5,800에 도달했다고 공유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5,800에 안착하며 돌파를 유지하고 단기 이동평균선도 유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승장에서는 종종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잠시 하락했다가도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현재 시장이 공격적인 상승장에 있는 만큼 변동성이 있더라도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여전히 상승장이기는 하지만 공격적인 상승장이 아닐 수 있으므로 트레이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테슬라의 상승 덕분에 어제 다소 크게 하락했던 부분을 일부 회복하며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주며 20일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한 달 넘게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으며 이제 정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특히 엔비디아 칩을 얼마나 활용할지가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스닥이 정고점을 돌파할지, 횡보할지 혹은 급락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공격적 상승장이 이어질지 아니면 상승장이 마무리될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다우지수는 현재 4일 연속 하락하며 오늘 21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30개 기업만 포함되어 있어 그중 두세 개 기업이 급락하면 전체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산업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4일째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다우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아직 기회를 잡지 못하셨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될 때 매수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S&P 미드캡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전 돌파 시점을 지지선으로 삼아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번 주에 계속 상승하고 다음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미드캡도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 역시 돌파 시점에서 매수한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유했던 것처럼 러셀이 오늘 드디어 약간의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스윙 포지션으로 진입했는데요. 러셀은 여전히 트레이딩 범위가 좁혀지면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러셀이 지지선을 형성했다고 판단하고 분할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지만 러셀의 상승 모멘텀이 아직 강하지 않기 때문에 큰 포지션을 보유하기보다는 소규모로 스윙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상승해도 일부 청산하는 방식으로 스윙 전략을 구사할 계획입니다. 사실 오늘도 하락했더라면 공격적 상승장은 끝나고 이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 되었을 텐데요. 저 역시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 스윙 포지션을 많이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엄청난 실적 발표와 소프트웨어 대장주인 서비스나우의 긍정적인 실적 덕분에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다음 주에 나올 빅테크 실적에 대비해 정고점을 돌파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이 여전히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해 AI로 수익을 창출한다면 상승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여전히 공격적 상승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돌파하는 주식들의 트레이딩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UPRO를 약간 매수했다고 공유드렸는데요. 오늘 상승했기 때문에 짧게 수익을 내고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P 500이 5,900을 넘으면 6,000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이 21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있고 다음 주 빅테크 실적이 좋다면 더욱더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TQQQ도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이제 지지와 저항선이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상방으로 향하고 있어 계속 보유 중입니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의 다음 주 실적에 따라 상방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는 9월 초에 매수한 물량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8월과 9월의 공포매매 때 매수한 물량도 계속 보유 중입니다.
USD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큰 악재가 보이지 않는 만큼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반등했을 때 매수했다면 단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SOXL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간 만큼 당분간은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한 물량을 유지하며 지켜보자는 입장을 공유드렸는데요. 현재 지지선과 저항선이 약하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SOXL에 너무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할 때까지 스윙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63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 시장은 탐욕 상태에 있습니다. 탐욕 상태가 계속되면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는 전략은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계좌를 분리하여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유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현재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와 보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지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스윙 트레이딩이 더 적절한 접근법일 것 같습니다. 주요 자산군들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년 장기 국채 금리가 약간 하락했지만 여전히 큰손들이 장기 채권을 매수하지 않는 관점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 단위로 자산을 가진 투자자들과 괜히 싸우지 말고 당분간은 장기 채권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상승, 긍정적인 경제 지표,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 하락이 맞물리면서 3박자가 딱 맞는 날이었는데요.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금리 하락이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 또한 어제 약간 하락했지만 여전히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상승하면서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는 아직 매수보다는 21일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질 때를 기다렸다가 그 후 다시 상승하는 시점에 매수할 계획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돌파를 유지하며 지지선과 저항선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당분간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며 정고점 근처의 저항선은 매우 강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확실해지거나 가까워질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미리 조금씩 모아두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으더라도 어제와 같이 약간의 하락이 있을 때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죠.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통해 엄청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데 저도 요즘 길을 지나다 보면 생각보다 사이버트럭이 많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시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 큰 악재가 없다면 테슬라의 호재 덕분에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주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테슬라와 관련해 돈을 벌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테슬라를 지켜보셨던 분이라면 특히 어제 장 막판에 이동평균선들이 다시 정배열을 이루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모멘텀 트레이더라면 이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245달러에 매수했다면 현재 수익을 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데이트레이더 분들인데요. 이렇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날은 많지 않죠. 사실 저도 오늘 테슬라를 데이트레이딩 했습니다. 왜냐하면 3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죠. 이런 날은 데이트레이딩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어제 장 막판에 주요 대형 기업, 그것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았고, 두 번째로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어제 급락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이런 날은 하루 종일 매수세가 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날은 흔치 않기 때문에 저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오늘 장 초반에 매수해서 장 막판에 260달러에 매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기회를 잡아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살까 말까 하다가 놓쳤을 수 있을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급상승한 만큼 내일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하락할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일도 주가가 더 오른다면 그 기회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기회가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139에서 140달러 선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만약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구매했다면 엔비디아에게는 긍정적이지만 빅테크들에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GPU를 적게 구매했다면 엔비디아에겐 부정적이지만 빅테크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엔비디아의 GPU 매출이 여전히 강하고 빅테크들이 AI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일 텐데요. 이런 점에서 당분간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빅테크들의 실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데이트레이딩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일주일 정도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메타는 여전히 돌파를 유지하고 있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적 발표 하루 전에는 약간의 급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타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옵션을 이용해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스마트 머니가 실제로 거래량이 급증하고 매도세가 강해진다면 이는 실제로 주식을 매도하는 신호일 수 있으니 그때는 부분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신호와 상관없이 계속 보유할 예정입니다. 섹터들의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엄청난 상승 덕분에 이미 소비재 섹터가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산업 섹터 XLI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섹터는 9월부터 금리 인하와 시장 상승 신호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만약 그 시점에 매수하셨다면 오늘은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좋은 매도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오늘이 매도하기에 적절한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로 인해 상승하거나 하락한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더불어 솔라스티크 주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 제가 데이트레이딩을 한 주식입니다. 어제 대부분의 주식들이 하락할 때 유일하게 상승한 주식 중 하나였죠. 이미 스마트 머니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상승한 후 오늘 갭 상승으로 시작했고 갭 상승 후에도 돌파를 먼저 보여주었으며 아침에 추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저는 돌파할 때 장기 계좌에 매수했고 오늘 장 초반에도 돌파할 때 매수한 후 장 막판에 매도하여 데이트레이딩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어제 통신사들에 대해 소개드리며 그중 가장 매력적인 주식으로 T모바일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상대로 T모바일은 오늘 실적 발표 후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적 발표로 급상승한 주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상승분을 되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식들은 약간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모바일은 통신사 중 가장 매력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통신사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T모바일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IBM은 올해 정말 많이 상승한 주식 중 하나였는데요. 특히 8월의 급락세에도 소폭의 하락만 보이며 지난 3달간 상당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단기 이동평균선이 붕괴되며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만약 트레이더라면 오늘이 매도해야 할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IBM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미래를 믿고 있다면 보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IBM의 컨설팅 사업이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자동화가 가속화될수록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IBM의 컨설팅 비즈니스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니웰도 지난 몇 주간 급격한 상승을 보이다가 실적 발표 전에 오늘 큰 폭의 급락을 했습니다. 만약 트레이더 관점에서 이 주식을 매수하셨다면 오늘 매도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허니웰의 미래를 믿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면 계속 보유하는 것도 맞지만 오늘 거의 모든 돌파를 되돌렸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도 시그널들을 이용해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데이트레이딩을 했는데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어제 장막판에 주요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고 둘째,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았으며 셋째, 어제 급락한 주식들이 오늘 아침에 많이 되돌림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날은 드물기 때문에 이런 날은 데이트레이딩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동안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던 주식을 골라 오늘 데이트레이딩을 진행했습니다. 레버리지 ETF에서는 SSO를 6번째 분할 매수했고 QLD도 추가로 분할 매수했습니다. 저는 S&P 500이 5,900포인트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SSO를 분할 매수 중이며 또한 QQQ가 다음 주 빅테크 실적 발표와 함께 정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QLD를 분할 매수했습니다.
목표 가격에 도달하거나 양전이 되면 분할 매수를 멈출 계획입니다. 오늘 스윙 트레이딩으로는 아까 공유드렸던 러셀 지수를 대상으로 스윙 트레이딩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CLS가 돌파 신호를 보여 매수에 들어갔고 CBOE도 오늘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가 곧 예정되어 있어 리스크 관리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계획입니다. 오늘도 적립식 투자는 이어갔고 하락하든 급락하든 오늘 상승하든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SCHD를 177주 모았고 5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SCHD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멈추고 DGRO가 5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저의 머니마켓 펀드 돈을 배당금 계좌로 옮길 예정입니다. 오늘 중요한 4가지 사항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 주요 지수들이 단기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며 여전히 공격적인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빅테크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스윙 트레이딩을 공격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둘째, 오늘과 같은 날은 반드시 데이 트레이딩을 해야 합니다. 이런 날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날은 흔치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서비스나우의 실적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당분간 소프트웨어 주식들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주식 중에서 돌파하는 주식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현재의 상황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다음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그에 따라 엔비디아와 전체 시장의 방향이 다시 결정될 것입니다. 실적 발표 이틀 전부터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트레이딩과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변동성을 피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고 잘하고 싶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